예, 안전 문자가 오면서 또 이렇게 중간에 끊기고 전화가 들어와서 끊기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다시 영상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에서 이제 지역사회와의 관계적 의미에서 역사적인 걸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이제 디아코니아는 봉사로 이렇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와 예언자와 교사 그리고 집사 이렇게 이제 세워서 봉사를 했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커리그마 그 공동체가 이제 그때 생겨나잖아요. 그러면서 한 교회,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의 공동체가 생기면서 선교와 교제와 교육 이게 이제 다 이루어지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 사회복지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봉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교회 형성을 이제 하는 가운데서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집사직이 형식화되고 교회와 교인 혹은 교회 간의 연속성이 이제 그냥 각자로 노는 이런 상실과 박애주의라든지 어떤 베품 자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형성 과정에서, 네, 이제 이게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중세에는 이제 교회가 많이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어, 그냥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원조를 하는 것이 이제 또 이렇게 중세 교회 보면은 많이 그래도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그 중세는 이제 중세기에는 굉장히 이제 그 교구형, 예, 이런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존재를 했죠. 그래서 공동사회의 이제 어떤 공동사회의 유럽 사회의 상징으로서의 기능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생활에 장애를 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돕는 거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교회가 순수한 개인주의적 자선의 움직임에 스스로 이제 한정돼서 인간의 권리를 확립하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이 결핍되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보면 그야말로 이제 봉사가 이렇게 어떤 공동체적인 봉사라기보다는 이제 최초의 신약 그때는 이제 개인과 개인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부터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오늘날에 이렇게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 근간이 된 걸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번째로 지역의 생활 문제에 대한 이제 기독교적 본질적 태도, 요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웃의 어려운 문제를 자신의 입장으로 동일시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로 이렇게 이제 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동등한 것으로 봤죠. 그래서 동등한 동일성 관계로 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 생활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본질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것은 응답이며 그 다음에 신앙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대의 문제, 너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근본 이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증거와 확신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명을 이제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로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로로 사람과의 관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천 속에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생활 행동의 하나의 원형이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뭐라 그랬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5절.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인과 이를 저하는 것과 다툼이 있게 하면서 기독교 진수를 구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적인 삶의 자세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요한일서의 4장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형제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은 뭐예요? 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는 신약 시대 초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 시대에서로부터 지금 202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보지 않는 하나님, 네, 말씀,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의 하나의 이제 운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온 그런 삶의 형태, 그것이 지역사회 생활 문제에 그렇게 기독교적인 본질적인 태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는 내 거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런 방관적인 자세가 아니고 자신의 입장과 동일시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의식주가 곤란하고 보장이 부족한 이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는 대로 이제 환난과 곤란과 박해,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위기와 곤란에 빠져있는 이웃을 돕는 것이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에 지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는 사람도 거기서 이제 나가고 이런 그런 나쁜 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 선교 활동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신앙의 열매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이에 의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요. 네, 그 자유함과 가치를 부여받은, 새로 태어난 가치를 이어받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는 하나의 사회적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적 정의와 함께 복지 선교 활동을 움직이는 하나의 정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발생 원인에서 이런 어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누구에게 책임을 줄 것인가, 본인 개인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사회 체계에 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관점을 갖다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빈곤의 문제도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행위자 책임론으로 봤을 때 이건 개인 당사자의 책임이죠.
두 번째 구조적 책임론으로 봤을 때는 사회 체계의 결함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체계의 결함을 본다면 개인 당사자의 책임이라면 본인이 게으르고, 예,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고, 또 뭐가 있죠? 나태하고, 예, 이래서 뭐 내가 뭐 일 안 해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네. 이런 식의 어떤 나태함, 이것이 이제 개인 당사자의 책임으로 본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 본인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그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네, 그거는 그 문제는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죠. 근데 사회 체계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게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가 가지는, 예,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예,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제가 신학을 할 때 선교론을 배울 때였어요. 그때 이제 북 레포트로 내준 그 책이 정말 이따만한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와, 이거 언제 읽을까 싶은 게 참 기가 딱 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걸 처음으로 알았죠. 이 가난의 빈곤의 문제가 과연 개인의 문제냐. 그런데 그 책에서는 거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이렇게 다 읽었는데, 아주 힘들어하면서 읽었는데, 결론은 뭐냐? 물론 개인의 그런 게으름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가 다, 네, 사회의 겹겹이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은 사회 문제의 근원을 인간의 약점에서 찾는 행위자 책임론과 사회 구조에서 찾는 체제 책임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위자 책임론이란 슬럼 지역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업 실패의 원인을 공부에 대한 무관심, 가족의 능력 부족,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 네, 학생 개인과 부모의 결함에서 찾는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이라면 정부나 경제계, 계층구조라든지 사법제도, 교육제도 등이 비난의 대상이 되죠. 네, 그러고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는 거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본다면. 그런데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도, 네,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본인의 잘못을 갖다가, 네, 개인의 변화에서 찾아서 본인의 잘못을 자기 성찰을 하면서 개인의 변화에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하나의 이제 그 책임이 없이 본인 당사자에게만 이렇게, 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이제 도태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그런데 다른 시각이 이제 체제 책임론으로 본다면 학업 실패의 원인을 과밀학급, 비능률적인 교과 과정, 학교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교사 자질 부족 등 교육 환경에서 찾는 거죠. 네. 취재 비난의 입장은 개인의 무능력이라 과실과는 무관한 사회 체제의 결함으로 사회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 책임론에 편향되면 개인이 야기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위험이 있죠. 순수하게 심리적인 이유로 타인의 해로운 행위나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비슷한 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막스주의자가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 체계가 자본주의 체계의 구조적 모순. 네, 여기에서 인간 행동의 부적응을 부적응, 즉 일탈 행동을 해서 초래된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노동 문제, 실업 문제, 빈곤, 주택 문제, 교육 불평등 문제, 환경 아무튼 사회 문제 종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결함에서 주된 내용이 자본주의 경제가 내포하는 모순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한편에서는 자유 경쟁에 의한 기업의 성장 발전이라고 하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 경제 곧 우승 열패의 원칙이 있어서 도산 실업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업의 자유는
상업주의 내지 이익 본위 위주를 특징으로 하고 퇴폐와 부패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제와 자본제는 부의 편제, 빈곤, 불로소득, 생활 격차 등을 조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본래 계급 사회이고 계급 투쟁에 의한 항상적 사회 불안이 불가피하다. 이 막스주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한편 후자에서 그 구조적인 문제에서 볼 때는 사회 문제의 종류는 이혼 문제, 비행, 범죄, 약물 남용, 가족 해체 문제, 정신질환 문제, 자살 등 여러 가지 해결 방법론이 전문 사회복지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에서는 사회 문제를 인간관계의 결함이나 탈선된 행위로 강조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고 가치 입장에서 사회 문제의 중요한 측면을 이제 강조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또는 구조적인 측면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는 개인의 사회 부적응뿐만이 아니라 사회 제도의 역기능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발견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잖아요. 정말 월급쟁이들은 그나마 이제 매달 얼마 자기가 받는 봉급이 나오니까 큰 그게 없지만 개인으로 자기가 상점을 운영한다든지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그걸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손님이 끊겨버렸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게 요즘에 이제 또 착한 이제 임대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착한 임대인들도 사실 많지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같이 이 어려운 때를 갖다 같이 이기고 나가고 그렇게 이제 하자고 임대를 한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전혀 아닌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요, 정말 사회의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빈곤 여기에서 아까 교육에서 나왔잖아요. 학생의 학업 실패 원인. 그러면 학생의 학업 실패 원인이 물론 공부에 대한 무관심이고 가족의 능력이 경제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학원도 못 보내주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애들 열심히 학원을 뺑뺑 돌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사회의 상층 계층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학원에 엄마 아버지가 이제 애는 능력이 있지만 그 학원을 못 보내줬을 때 그럼 가족의 능력이 부족이죠. 그리고 또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가난이 어떻게 되겠는가? 대물림 되는 거죠. 그 아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서포트만 잘해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서포트를 못 해줘서 그래서 뭐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 이랬을 때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받는 그 포지션도 사회적 포지션도 있지만 받는 급여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는 대학 안 가겠다 그러고 그렇게 나갔다가 똑같이 일을 하는데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걸 보고 약이 올라가지고 대학을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회 하나에 이제 내가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 거기다가 실제로 또 본인의 그 삶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래서 이제 본인이 탈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모들은 또 어떻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집도 계속 전셋집에 살다가 전셋집에서 또 전세금이 올라가지고
그 동네에서 밀려나가지고 변두리로 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나마 그 유지되는 것도 잘 안 돼가지고 또 월세로 가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런 거는 결국은요, 네,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그 임대료 문제가 사실은 정말 소상공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임대료 문제거든요. 제 친구가 당구장을 해요. 중학교 때 친구인데, 그런데 정말 이 아이 얘를 힘들 이번에 이제 그만둔다 그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만났는데, 자기 밤에요, 손님이 안 오니까 밤에 대리운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 자기 이제 매달 내는 임대료를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 저거까지도 국가에서 주는 거가 뭐가 있죠? 하여튼 그것까지 자기가 국민연금을 받는데 그것까지도 그 임대료에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보태서 내야 되는, 그때 자기가 회의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국민연금까지 내가 여기다 쏟아붓고 있구나. 근데 그래서 도저히 임대료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네, 자기가 이제 5월 어제까지 하고 이제 그만뒀겠네요.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심각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사회 문제의 모든 빈곤이라든지 뭐 학생의 탈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네, 여기 보면은 뭐 약물남용이라든지 비행, 뭐 이혼 문제, 네, 가족 해체, 이런 여러 가지 자살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발생 원인을 갖다가 어디에서 이제 볼 것인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독교의 지역사회 생활 문제에 대한 일반적 역할이라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이라든지 리크레이션, 스포츠, 문화재, 가족문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여기 책에 있어요. 예,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갖다가 예,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는 거죠. 치매와 치매와 그다음에 이제 누워 있는 노인들 있잖아요. 예, 누워서 꼼짝 못 하시어서 누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재가복지, 이런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 지역 사회 자원의 부족을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불결핍되고 불충족되고 불충분하고, 네, 정비 안 되고 이러고 어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데를 갖다가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예요. 지역 내에서의 이웃이 생활하는 데 문제가 되는 지역 사회자원의 불충족, 그 다음에 불충분, 네, 미정비나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의 창설을 요구하기도 하며, 스스로 개척하여 제도화를 촉구하기도 하고, 당사자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소송도 하고 청원도 하고 이렇게 협력 지원하는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제 보면 공적 제공 체계를 보완하는 활동으로서 다른 민간 조직들과 함께 교회는 지역사회 활동의 공적 지원 체계를 갖다가 지원하는 파트너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과 공적 시스템과는 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기독교인이 그것을 찾아서 그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민과 행정가의 가교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조직 간의 이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으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각종 위원회, 네, 위원회 많지요. 그리고 회원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요. 세 번째가
교회 내와 교회 간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에서 단독 교회와의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 각 교회의 여러 가지 집단들, 요런 이제 무슨 회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많잖아요.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집단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내 집단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조정하면서 교회 사회복지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간의 이제 활동으로서는 교회의 그 지역 내외에 있는 이제 소속된 교회들이나 교단들이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야 할 일은 정말 돈하고 관련이 없다면 할 일은 너무 많죠. 봉사할 것도 너무 많고. 왜냐하면 꽃집을 하는 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다. 그러면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꽃꽂이 하는 거를 무료 봉사로 꽃감만 파고 가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빵 만드는 집은 또 일주일에 한 번 빵 만드는 거를 무료 봉사로 그렇게 지역사회에서 해서 빵을 배우고 싶어하는 또 아니면 제빵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길 안내자가 되어줄 수도 있겠죠. 이런 빈곤,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결핍된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거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어떤 제도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갖다가,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어떤 법제화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뭔가가 필요하다, 어떤 제도가 새로 생기는 게 좋겠다 하면은 그런 걸 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소송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원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래서 할 일은 굉장히 많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적 제공 체계의 보완 활동으로 첫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 내와 교회 간 활동.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적 제공 체계의 이제 보완 활동으로는 민간 조직과 함께하는 교회는 지역의 공적 지원 체계를 지원하는 파트너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활동으로서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나 회원들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내 각 조직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사회복지 활동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5개 교회라면 5개 교회가 긴밀한 관계와 협력을 통해서 활동을 추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사회는 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이제 세세한 거를 아까 나왔잖아요. 뭐 가족 해체라든지 이런 거, 그런 세세한 거는 이제 자세히 다룰 수가 없고, 이렇게 큰 틀만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이제 5번째가 지역사회 생활 문제에 대한 구조적 역할입니다. 요거는 이제 첫째가 독립적 사회법인 설립 운영을 이제 모형으로 하고요. 두 번째가 수탁 운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가 자체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봉사할 기회를 교인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복지 시설과 단체에 인적으로 물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독립적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해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큰 교회에서 이게 가능한 거죠.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중형교회 정도 되니까 국가에서 이제 이거를, 두 번째가 수탁 운영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설립한 복지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교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굉장히 그거를 이제 맡아서 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불교 재단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운영하고 싶어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잘 운영하고 이걸 배워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좀 더 이제 커졌을 때 독립적인 사회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하고 싶었던 거죠. 그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독립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복지시설을 직접 설치해서 지역사회 내에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법인 시설, 요게 이제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수탁으로 정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그런 이제 이 사회복지 시설을 갖다가 대신 운영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자체적인 그냥 활동으로 이런 법인 같은 거 안 하고 그렇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죠. 네, 요거는 보면은 세 번째 볼게요. 인적으로, 물적으로, 조직적, 시설적 자원을 활용해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형으로 이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 교회가 전적으로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되지만 교회의 자율권이 확보되어서 지역사회의 선교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수혜자의 범위가 교인이나 일정 지역 내 주민으로 제한될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고 비인가 시설 형태로서 자체 운영이 되다 보면 사회복지 전문성이 이제 약화되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번째가 이제 교회가 독립적으로 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다 지역사회 내 복지 시설이나 단체에다가 파송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네,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지역사회 생활 문제에 대한 접근 과제예요. 네, 첫째가 동일화, 두 번째 객관화, 두 번째, 세 번째 사랑, 네 번째가 익명화. 네, 또 볼까요? 네,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근대 사회복지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최초로 관심을 나타낸 집단은 기독교다. 네, 영국과 미국의 세틀멘트의 예를 시초로 기독교 사회복지는 각국 지역 사회복지의 선두적 입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틀멘트라는 게 나오죠. 바로 이게 인보간 운동이 나왔잖아요. 네, 바로 이거예요. 인보 사업이죠. 네, 복지시설이 낙후된 일정한 지역에 세틀멘트가 종교단체나 공동단체가 들어가서 보건이나 위생, 의료, 그 다음에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돕는 사회사업입니다. 인보간 운동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기독교가 이제 지역사회의 그 어떤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가 선두적 입장이었죠. 네, 그러나 이제 현대복지국가 체제 아래서는 기독교 등 민간 복지 사업의 비중이 이제 감소하는 경향에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복지 면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양적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사업의 다양화 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서 오히려 민간 에너지를 필수